안녕하십니까, 넥스트 시그널즈입니다. 혹시 지난 10월에 내 투자 포트폴리오가 왜 이러지? 하고 좀 의아했던 분들 계신가요? 아마 많으실 텐데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혼란 뒤에 숨어서 시장 전체를 움직였던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지난 10월을 돌이켜보면요. 정말 뚜렷한 악재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자산 가격이 줄줄 흘러내리는 경험? 다들 하셨을 거예요. 원화 가치들 떨어지고 주식도 그렇고 심지어는 암호화폐까지 정말 거의 모든 자산이 속수무책으로 흔들렸죠. 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이 그래프를 한번 같이 보시죠. 정말 기묘한 현상인데요. 왼쪽을 보시면 우리나라 원화랑 비트코인이 마치 쌍둥이처럼 똑같이 급락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한국 국채 금리는 반대로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치솟고 있어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자산들이 왜 한날 한시에 이렇게 움직였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열쇠는요, 바로 돈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의 흐름을 쭉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가장 깊숙한 곳, 바로 그 심장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미국 레포 시장입니다. 레포 시장? 이름부터가 좀 생소하죠?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거대한 금융기관들이 급전이 필요할 때 국채 같은 걸 담보로 맡기고 하루짜리 초단기 대출을 받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금융계의 비밀 대동맥 같은 곳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레포 시장을 가리켜서 글로벌 달러 유동성의 심장 그 자체라고 표현합니다. 만약 이 심장에서 피가 제대로 돌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전 세계 경제 전체가 마비 증세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지난 10월 이 심장이 멎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갑자기 미국 달러가 확 말라버리는 현상, 우리가 이걸 달러 가뭄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이 차트가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여기 10월 말을 한번 보세요. 연준의 긴급 자금 공급량이 갑자기 수직으로 폭등하죠? 이건 뭐냐면 시중 은행들이 제발 돈 좀 빌려주세요 하고 연준에 얼마나 필사적으로 매달렸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31일 단 하루 동안에요.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금융 시스템이 완전히 멈춰서는 걸 막기 위해서 무려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0조 원이 넘는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시장에 긴급 수혈해야만 했습니다. 이건 확실히 해둬야 하는데요. 그냥 일상적인 조치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건 2019년에 큰 위기가 터진 이후에 가장 큰 규모였어요. 한마디로 시스템의 무한가 아주 심각하게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알리는 거의 위기경보 수준의 개입이었던 겁니다. 아니 그럼 대체 시장에 넘쳐나던 그 많던 달러는 다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요? 이 갑작스러운 달러 가뭄의 원인을 찾아보니까 공범이 셋이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공범은 바로 연준, 미국 중앙은행입니다. 양적 긴축이라는 정책으로 시중의 달러를 계속해서 걷어들이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미국 정부, 즉 재무부입니다. 세금으로 거둔 막대한 돈을 풀지 않고 자기들 금고에 그냥 쌓아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압박에 직격탄을 맞은 게 바로 헤지펀드들이었습니다. 이 헤지펀드들이라는 선수들은요, 레포 시장에서 아주 싼 이자로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돈줄이 마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당장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자산들을 마구 내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시장의 혼란의 부채질하는 악순환을 만들어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10월에 벌어진 이 모든 일이 결코 우연히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역사를 되짚어보면요, 아주 명확하고 또 무서운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정말 신기하죠? 매년 가을, 특히 9월과 10월만 되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이 레포 시장의 스트레스 지수가 주기적으로 급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금융시장에 가을의 저주라도 걸린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 표는 그 가을의 저주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1929년 대공황,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바로 이번 사태까지. 이름만 들어도 굵직한 역사적인 금융위기들이 정말 놀랍게도 모두 이 9월과 10월에 집중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사실들로부터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래서 어쩌라고 싶으시죠? 핵심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맨날 보는 개별 주식이나 코인 뉴스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모든 자산의 가격을 저 밑바닥에서부터 움직이는 진짜 힘, 바로 글로벌 달러 유동성이라는 이 거대한 돈의 흐름 자체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옛날에 광부들이 탄광에 들어갈 때 유독가스를 미리 감지하려고 카나리아라는 새를 데리고 들어갔잖아요. 이 레포 시장이 바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탄광 속 카나리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시장의 자금 흐름이 원활한지 아니면 꽉 막혀 있는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시장 전체가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기 경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시장을 진정으로 움직이는 건 달러 유동성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눈앞의 자산 가격만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가격을 움직이는 거대한 돈의 흐름을 보고 계십니까? 그 보이지 않는 손을 여러분은 볼 준비가 되셨나요?